내일 아침 9시죠. 게임의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혹시 지금 책상 앞에서 이 집중 분석을 듣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 잠시 펜을 내려놓고 전략부터 다시 점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내일, 그러니까 3월 23일 월요일부터 2026년 제1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 접수가 시작되거든요. 보통 이런 스페이지짜리 공고문 보면 그냥 선발 인원수만 쓱 확인하고 창 닫아버리기 십상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예전엔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교차 분석할 그 2026년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문건을 보면요. 이번 시험의 진짜 무서운 점은 여러분이 모르는 지식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진짜 킬러는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기존의 룰이 무너졌다는 데 있어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게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 자,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자료들은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닙니다. 2020년 합격을 결정지을 보물지도이자 새로운 룰북이거든요. 네, 단순히 몇 명을 뽑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시가 지금 어떤 두뇌를 가진 사람을 원하느냐, 그 명확한 시그널이 이 문서들 곳곳에 아주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변한다는 건 누군가의 합격 공식이 휴지 조각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이 룰의 허점을 빠르게 파악한 분들에게는 지금 당장 점수를 뒤집을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집중 탐구의 미션이 아주 중요하죠. 네, 지금 당장 책상에 앉아서 어떤 과목의 어떤 파트를 어떻게 파고들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2026년의 전장을 숫자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올해 선발 인원 스케일이 꽤 크죠. 총 2,797명을 선발합니다. 와, 2,000명이 넘네요. 특히 일반 행정 9급이 896명이고 시설 일반 토목이 172명, 그리고 간호 8급이 240명이에요. 이건 결코 작은 스케일이 아니거든요. 네, 기회는 확실히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 여러분이 진짜 주목해야 할 숫자는 선발 인원이 아닙니다. 바로 필기시험일인 6월 20일까지 남은 시간, 그리고 시험 당일의 시간 구조죠. 아, 저도 공고문 보고서 그 부분이 제일 숨막혔어요. 시간의 구조적 압박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8, 9급 공채 5과목을 보는 경우에 딱 110분이 주어지잖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5과목이면 총 100문항이거든요. 100문항을 110분에 푼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1문제당 1분이 조금 넘는 거 아닌가요? 산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OMR 카드 마킹하는 시간 빼고 시험장 그 특유의 긴장감으로 인한 로스 타임을 제외하면 사실상 한 문제당 50초에서 55초 안에 답을 찍고 넘어가야 해요. 와, 55초요? 진짜요? 저는 이걸 트랙 위를 달리는 단거리 스프린트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냥 뛰는 게 아니네요. 네, 그냥 달리는 게 아니죠. 55초마다 허들을 하나씩 넘어야 하는 100m 허들 경기인 거잖아요. 만약 실전에서 생소한 문제나 모르는 판례가 튀어나오면 어떡합니까? 한 문제에 막 3분씩 써버리면요. 그게 바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한 문제에 3분을 쓴다는 건 그 한 문제를 틀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뒤에 있는 쉬운 세 문제의 풀이 시간 자체를 그냥 증발시켜버리는 거예요. 아, 완전 도미노처럼 무너지겠네요. 그럼 평소에 공부할 때부터 스톱워치 켜두고 타임어택 훈련을 하는 게 필수라는 말씀이군요. 무조건입니다. 독서실에 앉아서 느긋하게 고민해서 마친 동그라니는 실전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는 지식이라도 내 머릿속에서 정답을 끄집어내는데 1분이 넘어간다면 그건 실전에서는 그냥 틀린 문제입니다. 와, 뼈 때리는 말씀이네요. 기계적인 반사신경, 그러니까 45초 컷 인출 훈련을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2026년에 당장 바뀌는 룰이 또 있죠. 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방호, 시설관리, 기계시설, 전기시설 등 3과목만 보는 서울시 자체 출제 직류 준비하시는 분들 아주 집중하셔야 합니다. 맞아요. 국어 과목 출제 기조가 대격변을 맞았잖아요. 기존의 그 지식 암기식에서 직무 적합형, 즉 추론형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3과목 기준으로 국어시험 시간이 기존 60분에서 65분으로 딱 5분 연장됐어요. 고작 5분 늘려준 건데 이게 의미가 큰가요? 서울시가 굳이 행정 비용 들여가면서 5분을 늘려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제는 1초 만에 사자성어나 맞춤법 찍어내는 그런 인간 사전은 안 뽑겠다는 거예요. 아, 암기력 테스트가 끝났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대신 낯설고 긴 행정 문서나 법령 지문을 툭 던져주고 실무에서 이 문서의 맥락을 얼마나 빨리 파악할 수 있는가 그걸 평가하겠다는 뜻이죠. 지문이 길어지니까 5분을 더 준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저는 이 변화를 보면서 시험이 이제 퀴즈쇼에서 방탈출 게임으로 진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 방탈출 게임이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네, 예전에는 그냥 단답형 퀴즈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지문이라는 단서를 방 안에 흩어놓고 자,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탈출구, 즉 답을 찾아봐라 이렇게 묻는 거죠. 그 두꺼운 문법 암기장 덮으시고요. 비문학 독해나 논리적 추론 문제 비중을 대폭 늘리셔야 해요. 암기에서 추론으로의 전환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계고 경력경쟁 응시 요건도 엄청 깐깐해졌잖아요. 이것도 기존 룰이 싹 바뀌었더라고요. 네,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문교과 총 2수단위 중에서 본인이 지원하려는 선발 예정 직렬과 관련된 전문교과 2수단위 비율이 무조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잠깐만요. 50% 이상이요? 그럼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공 과목만 절반을 들어야 한다는 건가요? 전체 교과가 아니라 전문 교과 중에서 50%입니다. 게다가 성적 기준도 보통 교과 평균 석차 등급 2.5 이내로 아주 구체화됐어요. 와, 서울시가 진짜 문을 좁혔네요. 왜 이렇게까지 허들을 높인 걸까요? 과거에는 그냥 내신 등급 잘 받으려고 전공이랑 상관없는 쉬운 과목들로 시간표 채우는 편법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꼼수로 들어온 가짜 인재를 다 걸러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진짜 그 분야를 깊게 판, 이른바 찐 기순인재만 받겠다는 거네요. 기술계고 수험생분들은 오늘 당장 생기부부터 떼어보시고 이수단위 50% 룰이랑 석차 등급 무조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그게 1순위입니다. 자, 이렇게 2026년에 룰 살펴봤는데 여기서 저희가 2027년의 쓰나미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장 내년 시험 준비하는데 2027년 제도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물론 2026년 합격이 목표겠지만 사람 이름 모르는 법이니까요. 지금 막 공부를 시작해서 2027년 장기전을 목표로 하시는 수험생분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무엇보다 서울시의 출제 방향성을 읽으려면 이 2027년 개편안을 꼭 봐야 합니다. 맞아요. 이 문건 보니까 진짜 구급 공채의 혁명이더라고요. 제일 눈에 띄는 게 한국사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3급 이상으로 완전히 대체된다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그겁니다. 나머지 과목들의 문항수가 과목별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팍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시험 시간도 110분으로 변경되고요. 잠깐만요. 과목당 25문항으로 늘어난다는 건 이게 그만큼 공부해야 할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깊이가 엄청 깊어진다는 뜻일까요? 수험생 입장에선 이게 제일 무섭거든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범위도 넓어지지만 특히 지역적인 킬러 문항이 나올 확률이 확 높아졌다고 보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아예 버리고 가던 파트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20문항 체제에서는 출제자들도 중요한 핵심 뼈대 위주로 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5문제가 더 생겼다는 건 그물망이 훨씬 촘촘해졌다는 뜻이죠. 와, 그물망 비유가 확 와닿네요. 7급 공채의 혁명은 더 심하잖아요. 국어가 아예 통째로 날아가고 PSAT, 그러니까 공직 적격성 평가로 완전히 대체됩니다. 이것도 문항수가 25문항으로 늘어나고요. 7급의 PSAT가 들어온다는 것도 앞서 말한 방탈출 게임이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현장 정보 처리 능력을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2027년 변경안 보면서 진짜 소름 돋았던 게 하나 있어요. 최종 합격자 동점자 철회 기준 변경이요. 그 부분 발견하셨군요. 핵심을 제대로 보셨습니다. 예전에는 동점자 나오면 그냥 다 합격시켜 줬잖아요. 근데 2027년부터는 선발 예정 인원 초과해서 동점자가 나오면 무조건 전문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자르겠다고 못을 박았더라고요. 같은 공통 과목만 잘하는 사람보다 행정학이나 행정법 같은 전공 지식이 깊은 사람을 우대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죠. 그럼 장기전을 염두에 둔다면 당장 이번 주말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3급부터 무조건 따놔야겠네요. 맞습니다. 한능검은 일종의 입장권이니까 미리 챙겨두시고요. 공부 비중을 짤 때 전문 과목, 그러니까 전공의 뼈대를 지금부터 아주 단단하게 세워야 합니다. 국어 영어 잘한다고 방심하면 동점자 처리해서 그냥 날아가는 거니까요. 자, 그럼 다시 2026년으로 돌아와서 똑같이 공부하고도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는 1점이 아쉬운 승부처를 공략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가산점과 스문 디테일이죠.
평균의 5%면 100점 만점에 5점이잖아요. 공무원 시험에서 5점은 수십, 수백 명의 등수를 뒤바꿀 수 있는 치명적인 점수입니다. 진짜 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5점이면 와, 이건 보너스가 아니라 필수 방어구네요. 행정직군도 가산점이 있긴 하죠.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의 5% 가산점이 있긴 한데 구급 공처에서는 현실적으로 드물고요. 진짜 피 튀기는 전장은 기술직군입니다. 기사나 산업기사가 5%고 기능사가 3%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의료기술이나 운전직처럼 애초에 그 자격증이 필수 응시 요건인 직렬은 가산점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입장권으로 쓴 자격증에 보너스 점수까지 중복으로 주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가산점 챙길 때 제일 중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이밍이요? 그냥 원서 낼 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필기시험 전날까지 무조건 자격증 요건을 갖춰야 하고요. 진짜 중요한 건 6월 20일 필기시험 당일부터 23일까지 인터넷 원서 접수센터에 본인이 직접 가산점 자격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와, 시험 당일부터 3일 동안이요. 시험 끝나고 긴장 풀려서 술 한잔하고 뻗어자다가 등록 기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입니다. 그동안 피땀 흘렸던 가산점이 허공으로 증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캘린더 여시고 6월 20일에 가산점 등록이라고 알람 3개 맞춰두십시오. 이거 진짜 피눈물 나는 분들 많거든요. 네,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숨은 디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편의 지원 제도예요. 아, 맞아요. 시각이나 뇌병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시험 시간이 1.5배에서 최대 1.7배까지 연장되잖아요. 휠체어 전용 책상도 지원되고요. 네, 그런데 장애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신체 장애나 임신부 수험생들을 위한 지원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해요. 저도 이거 보고 무릎을 딱 쳤습니다.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거 있으신 분들 시험장에서 배 아프면 진짜 눈앞이 하얘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은 원서 접수하실 때 편의 지원을 신청하시면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별도 시험실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주 엄격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냥 동네 병원에서 진단서 떼면 되는 게 아니죠? 네, 절대 안 됩니다.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 진단서를 원서 접수 시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임신부의 경우만 병해원급이 인정되고요. 종합병원 예약하려면 시간 꽤 걸리잖아요. 본인이 신체적 불편함이 있다면 오늘 당장 병원부터 예약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디테일을 챙기는 것도 완벽한 합격 전략의 일부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10페이지가 넘는 공고문과 룰 변경 문건을 집중 분석해봤는데요. 결국 2026년 서울시 공무원 시험은 단순한 엉덩이 싸움,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기만 하면 이기는 싸움을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완벽한 정보전이자 시간 관리 싸움이죠.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이 일정 반드시 엄수하시고요. 네, 접수부터 확실하게 마무리하시고 오늘 도출된 전략들을 바탕으로 당장 오늘 밤 책상에 앉아서 공부계획표를 다시 짜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수험생 여러분을 위한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집중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암기형 국어에서 추론형 국어로, 한국사 암기에서 하는검 대체로, 그리고 2027년에 PSAT 도입과 전공 중심의 동점자 처리까지 서울시가, 아니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지금 수험생들에게 진정으로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깊이 생각해볼 문제죠. 어쩌면 완벽한 기계가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현장의 변수 속에서 텍스트의 맥락을 읽고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 시작한 건 아닐까요? 당장 내일의 공부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공부법은 생각하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그저 입력하는 방식입니까? 오늘 저희의 이 분석이 여러분의 방향타를 제대로 잡아주었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집중 탐구가 청취자 여러분의 합격 전략에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서 접수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흔들림 없이 정진하십시오.